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임 얘기 등등, 아까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던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근데 국민들이 이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거는 1948년 제헌헌법 이후에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뭐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1987년에 그 민주화 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그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장께서 좀 실수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요, 지금 300석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갈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요,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코스피 어떻게 됐죠? 10%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실수라고 하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논란을 일으키는 큰 중대 실수를 하게 된 건데, 글쎄요, 여권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정당대회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전당대회 한 측에서 한 진영에서 뭐 대통령의 임기 연장 얘기 나올 거라라는 뭐 비판적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의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개헌 논의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1987년 이후에 이제 의장께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 내년이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란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 개헌 논의 못 한다라고 해버리면 야당 손해입니다. 왜냐면은 한국형 대통령제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렸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하지 않고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 조금이라도 내려놓도록 개헌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물론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되면 야당도 손해고 결국 국민도 손해입니다. 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거는 여야 관계의 문제지만 헌법의 가장 처음에는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1987년 마지막 9번째 헌법 개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많이 다른데 과연 이 논의 때문에 이 연임 발언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권력 구조도 대통령의 권한을 낮출 수 있는 이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가? 저는 야당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멈출 것인지.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의장이 그런 얘기했고 대통령이 기획하신 다음에 대통령도 연임 못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개헌 논의 빨리 하자라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어떻게 좀 대응할 생각일까요?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요. 개헌을 하려면 어떤 특위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우한식 국회의장 때에도 개헌을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개헌의 그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결국. 근데 그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다수당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개헌을 먼저 추진을 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본인들은 5.18 정신을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연임 이런 조항들이 논의 과정에서 꺼내질 수가 있고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우선 이런 이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본의와 다르게 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추가 입장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안 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 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히 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뭐 보완책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만 예. 저는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예. 이렇게 강하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뭐 국회의장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몰아세웠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개정이면 충분히 보완이 되겠구나 끄덕이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끄덕이면 많은 국민들이 뭔가 해결이 됐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그분들이 나오는 토론회에 민주당의 강경 국회의원들이 안 가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들은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사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해서 혹시나 경찰이 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여성, 뭐 장애인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사회적 위치에 올라 있는 엘리트층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피해를 봐도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간의 여전히 허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법사위 오늘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 올려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개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근데 이미 그때는 국민들께서 이미 또 개정을 한다는 거는 그때 강행했던 것이 좀 미비한 것 아니야라는 비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강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조금 아직 지도부에서 완벽하게 논의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법안이 상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보안 수사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뭐 24시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며칠씩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24시간을 딱 지켜서 그 이외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무소속 의원에게까지 주도록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어제 통과된 법안을 보면요.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 보안 수사권 이 문제는 폐기가 됐습니다. 대신에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완화가 됐어요. 근데 이 보안 수사 요구만 하면 수사가 잘 될까?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장윤기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보안 수사 요구를 검찰이 하게 되면 그 수사를 담당했던 장윤기 부친과 가까운 그 경찰이 다시 또 수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점,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 문제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면서 이 문제점이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보안수사 요구로 많은 피해자 인권 구제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소리 지금 민주당은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점이 노정될 겁니다. 온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야 당내 상황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당대회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 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요. 그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예정인데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첫 투표에서의 결과가 뭐 전체 항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이 순회 경선 지역을 충청으로 정했을 때부터 예. 당대표 후보 중에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만큼 여기서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뭐 흐름이 좀 상승세였는데 그건 그 정도는 또 아니네. 고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네. 지금 사실 그 당대표 후보 3인 중에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제라는 이 제도적 한계에서 여기를 이기려면 사실 첫 번째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충청 결과를 만약에 과반이 이상 못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힘들겠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좀 부담인 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신천지 개입설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개파 갈등만 커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오늘 당권 주자 세 사람의 첫 TV 토론이 예정돼 있잖아요. 관련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TV 토론에서 좀 신천지 논란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김민석 후보의 생각은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합수본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당에서 포착을 한 다음에 선제적 방어, 선제적 대응을 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포착한 그 근거를 이번 토론회 때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털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다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 TV 토론에 온 우리 당대표 3인 모두 누가 되더라도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단호히 끊어내자는 다짐을 하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8.17 전당대회까지 그래서 신천지가 개입한 거야 아니야. 얼마나 개입한 거야. 이걸로 논의하다가는 예. 8.17 전당대회 누가 승리해도 패배인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문제를 털어내는 그런 좀 토론회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논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상황이 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 보도가 있었죠. 신천지가에서 민주당에도 집단 가입을 했다. 이런 것이 수사가 이미 3월에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했다. 이 내용만 언론지상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결국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한 정치 공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 수사기관은 함구를 했던 것이죠. 어떤 게 생각납니까? 민중기 특검이 생각나는 거예요. 민중기 특검이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어떤 금품 전달 이 증언이 나왔고 동시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이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합수본도 역시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특검뿐만 아니라 이 수사기관이 형평성을 상실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이 야당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차제에 이 문제를 민주당 내에서 먼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 수사기관이 철저히 해야 하고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특검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미 통일교와 함께 특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 받지 않았죠.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좀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이렇게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비당권파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단 3명의 윤리위원의 의견만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면에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분위기 전해주시죠. 저는 뭐 당권파, 비당권파 이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징계 정국이다. 수십 명이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이 징계 칼을 휘둘러서 뭐 장동혁 대표의 임기 연장에 활용한다. 뭐 여러 가지 무성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징계 개시 3명밖에 되지 않았고 단순히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징계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앞서가서 우려를 전달했던 내용이 있고 이 3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권영진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당권파가 멱살 잡으면 그건 괜찮습니까? 이 문제는 징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론으로 당내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민주당과 야합을 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정호 의원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뭐 본인이 부산에 내가 방을 구했다,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는 만류를 했고 실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아직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윤리위가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좀 자세히 소상하게 짚어야지 향후에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역풍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윤리위가 앞으로도 이런 세 분의 징계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중에서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한 징계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예. 그러면 징계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권영진 의원의 사과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간 대면 사과도 상당히 사흘이나 걸렸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3명이 의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원래 9인 체제입니다. 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만 헌법재판관도 9명인데 헌법재판관도 6명일 때는 심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5명 다 사임을 해버립니다. 사임을 해버려 5명이 됐는데 3명이 의결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혹시나 또 3명이 의결을 해서 징계를 한다? 그 징계에 정당성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 자체가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징계의 유효함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의견 들어볼게요. 3명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를 헌재와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9인 체제이지만 이 과거에도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당원 당규에는 제적 과반의 과반 출석으로 이 징계를 개시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는 적시된 대로 당원 당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논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2명이 또 출석을 하게 되고 이 징계 개시 결정에 이런 당원 당규 위반 사항이 없고 향후에 징계를 의결할 때 또 다른 정족수로 저희가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징계할 때 큰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